다른 행성과 위성에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곳에서 진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중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더 크거나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중력은 더 셀 거고, 이것은 생명체가 더 키가 작고 튼튼하고 아마도 구조적 지지를 위해 여러 개의 팔다리를 가지도록 진화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력이 약한 가벼운 행성에서 생명체는 더 쉽게 뛰고 솟아오르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더 가볍고 더 키가 큰 체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4번째 행성이에요. 먼지가 많고 추운 사막의 세계죠. 화성은 또한 역동적인 행성으로 계절, 극지방의 만년설, 협곡, 사화산이 있고 과거에 훨씬 더 활동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낮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햇빛을 덜 받게 됩니다. 화성에는 또한 얇은 대기 때문에 보호 자기장이 없어서 모든 것이 방사선에 노출돼요. 때때로 강한 바람이 화성 전체를 휩쓰는 먼지 폭풍을 일으키고 먼지가 가라앉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화성에서 여러분의 반려견은 아마도 더 낮은 중력을 보완하기 위해 더 크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멀리 있는 태양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방사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는 멜라닌에서 카로티노이드로 색소를 바꿔야 할 겁니다. 그건 당근, 토마토, 오렌지의 색깔을 내는 색소예요. 그래서 개는 아마도 오렌지색 피부를 가지게 될 거예요. 화성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아마도 더 가볍고 점프를 더 많이 하며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더 길어질 겁니다. 목성은 가스거성이라고 불려요. 이 행성은 두꺼운 빨간색, 갈색,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구름은 목성이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목성 표면에서 사는 건 사실 어려울 거예요. 실제 표면이 없으니까요. 행성은 전적으로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상에 떠있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 구름의 대기를 뚫고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더 밀도가 높아져서 기체는 결국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한 층은 물이 아닌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입니다. 높은 기압, 극한의 온도, 그리고 유동적인 환경이므로 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심해 거주 생명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양이와 개는 목성의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를 가진 큰 등각류일 거예요. 이후 가스 행성과 같이 또 하나의 가스 행성인 토성은 단단한 땅이 없고 강력한 바람이 부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목성처럼 내부는 더 조밀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핵은 훨씬 더 작습니다.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는 무수한 얼음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그 위에 살 수 없어요. 토성의 부피는 지구 760개보다 크고 태양계에서 2번째로 무거운 행성으로 지구 질량의 약 95배입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기 때문에 이 거대 행성은 욕조에 뜰 수도 있어요. 만약 적당한 크기의 욕조를 구할 수 있다면요? 토성의 짙은 안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파리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아마도 몸을 위로 추진하기 위해 우산 모양의 몸체를 가지고 있고 뼈대가 없어서 압력에 짓눌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해파리 같은 촉수로 이동할 거예요. 수성에서의 삶은 고달파요. 이 작은 행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서 햇빛은 지구보다 7배나 더 강력합니다. 어떤 자외선 차단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수성은 지구의 5분의 2 크기이며 화성과 비슷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 중력의 약 38%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성에서 3배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고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성의 기온은 낮에는 무려 430도, 밤에는 영하 180도입니다. 유성우와 지진도 끊임없이 발생해요. 게다가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어요. 살과 뼈는 이런 심각한 조건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티타늄과 같은 내화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호흡기가 필요 없어서 그 예쁜 금속 얼굴에는 코가 없겠죠. 그리고 눈은 아마도 두꺼운 선글라스처럼 보여서 태양의 노출로부터 눈을 보호할 거예요.
수성보다 살기 힘든 곳이 있다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이며 때때로 아침이나 저녁 하늘에서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무려 471도이고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온실 효과를 냅니다. 표면은 건조하고 화산 폭발, 허리케인 바람, 그리고 번개와 같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금성의 압력은 마치 물속 1.6km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통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반려동물이 금성에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혐기성 박테리아예요. 금성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심지어 금속도 먹어치우기 때문에 인간 우주선을 빠르게 해치울 거예요.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인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소로 호흡하는 모든 것에 유독하지만 미생물에게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어둡고 강한 바람에 시달리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대부분 메탄, 물, 암모니아와 같은 차가운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탄은 천왕성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천왕성은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해왕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기 때문에 어둡고 차갑고 바람이 매우 붑니다. 그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30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둘 다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대기는 천천히 행성의 중심부 주변의 물로 합쳐집니다. 게다가 해왕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강하고 모든 것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중력 때문에 여러분의 개는 더 키가 작고 고양이는 더 뚱뚱하고 근육질 몸에 추위에 대비한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동적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우주고래나 매터니처럼 푸른 행성 주변을 떠다니는 것입니다. 명왕성은 그리 크지 않아요. 너비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죠. 명왕성은 지구의 달보다 작아요. 이 외소 행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 248년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에 산다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48년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명왕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 약 6일 반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 같은 물체는 그에 걸맞게 차갑고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희박합니다. 명왕성에서 보는 태양은 지구의 달과 마찬가지로 지평선 위의 한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다 할 빛이 없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표면 아래에는 바다와 더 좋은 날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곤충이나 물고기와 같은 부동액이 내장된 지구의 생명체들을 참고해요. 낮은 중력은 근육과 뼈를 수축시키고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어서 반려동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척추가 대부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가 크고 말랐고 거미처럼 생기고 막대기 같은 팔다리와 구부러진 척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태양계 밖의 다른 행성에서는 식물과 반려동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식물 생명체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몸 밖에서 박동하는 심장이 달렸거나 빛과 물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발이 달린 나무 같은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토끼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서 광합성을 하고 위협을 받을 때만 도망칠 거예요. 또는 거대한 공룡처럼 생긴 말이 흙에서 직접 영양분을 얻기 위해 땅에 몸을 펼치고 등에 있는 식물의 도움으로 여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어요. 협력으로 인해 몇몇 흥미로운 반려동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젤리 같은 거대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아메바의 바다, 수천 마리의 개걸스러운 새우 같은 육식동물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거나 나무 꼭대기에 있는 넓은 물주전자에 물을 모으는 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나무들처럼 말이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 반려동물이 살아남는 데 열쇠입니다. 이곳 지구에서 문어는 혈액에 있는 구리를 기반으로 한 분자를 사용하여 산소를 순환시키는데 그래서 문어는 철을 기반으로 한 헤모글로빈을 사용하는 포유류나 조류보다 더 느립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산소 운반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더 많은 산소를 가진 대기에서 휴식을 위해 멈출 필요도 없이 날 수 있는 반려 원숭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토성과 목성의 달처럼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차가운 행성과 달에서 여러분의 반려견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대신 화학 에너지로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의 바다 깊은 곳처럼 빛이 없는 세계에서는 눈을 진화시킬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아감이나 진동 감지기와 같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할 거예요.